발성과 호흡이 이제 어느 정도 되셔서 소리도 좀 나고 음정도 좀 잡히신다 하면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데요. 곡목을 정하고 그 해당 곡에 대한 악보를 구해서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다 배우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비중을 크게 다루지는 않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악보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해당 음원을 많이 듣고 외워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고 기본적인 그 뜻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보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지, 내용들을 알고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악보도 이제 눈에 잘 들어오고 해서 노래를 부를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노래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악보에는 그 곡을 쓴 작곡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 정도 템포에서 뭐 요런 느낌으로, 요런 음정 높이로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 어쨌든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게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우측 하단에는 작곡자, 작사자, 이 곡을 쓴 사람과 가사를 쓴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곡의 전체적인 템포, 빠르기라든지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보실 게 이제 악보를 보셨을 때 이게 이제 몇 분의 몇 박자, 박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자, 예를 들어서 4분의 3박자다 그러면은 밑에 게 이제 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게 개수, 어디에 한 마디 안에, 노래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한 마디입니다.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습니다. 첫 박은 음악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첫 박은 다 강박을 줍니다. 그래서 3개 있을 경우에는 강, 양, 야, 강, 양, 야 이렇게 이제 기본 비트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표를 보시면 한 박자를 나타내는 4분음표, 그 다음에 반박자를 나타내는 8분음표, 그 다음에 두 박자를 나타내는 2분음표, 이렇게 해서 음표 이름과 음표 길이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부분을 부를 때 한 박자를 끌지 두 박자를 부를지 그 길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표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보면서 높이, 그 음표가 도음정인지 미음정인지 소음정인지 그 음정,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음정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악보를 보실 때 악보가 한눈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사 위주로 봅니다. 가사 위주로. 예. 제가 불러드리는 부분을 듣고 가사를 보면서 그냥 따라 부르고, 가사 위주로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음표를 보면서 음의 높낮이, 음이 이제 올라가고 있구나, 음이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표를 보시면 긴 음표, 뭐 2분 음표라든지 5음표라든지, 긴 음표는 이렇게 길게 그 한 음가에 길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분 음표라든지 16분 음표, 짧은 길이의 음표는 그 음표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좀 더 길게 음을 끌어야 되고,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악보를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음정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면서 악보를 배우시면 되고,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숙해지면은 악보 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악보를 보시면 되고요. 노래를 처음 이제 배우시는 노래에 대해서는 일단 음정도 음정이지만은 먼저 이제 가사를 그 박자에 맞춰서 가사를 많이 읽어봄으로써 입에 가사가 딱딱딱 떨어지는, 입에 짝짝 가사가 붙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말로 가사가 입에 붙어야지만이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 들어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발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박자에 맞춰서 박자에 따라서 가사를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요. 처음에는 가사를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은 빨리 반복을 해서 빨리 읽음으로써 가사가 입에 좀 붙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정은 피아노를 내가 칠 수 있으면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음을 들으면서 연습하면 좋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음원을 기존 가수라든지 사람들이 부른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음정을 익히는 방법. 보통 이제 악보들 보면은 이제 반주부도 나와 있는데 처음에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내가 부르는 노래 부분의 악보를 보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반주부까지 본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내 노래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반주 부분도 이제 같이 악보를 보면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될지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주부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반주부를 이제 볼 줄 아시게 되면은 처음 전주가 나오고 내가 언제 노래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간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내가 언제 그다음에 2절이라든지 후주 부분을 연주를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주 부분들도 같이 이제 들으면서 악보를 보시면은 좋습니다. 처음에 노래 배우시는 분들은 가곡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가요는 이게 음악 자체가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대중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칙적인 리듬이라든지 박자라든지 이런 음정들을 좀 약간 변칙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변칙적인 리듬 그런 거 갖다가 따라 부르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클래식, 가곡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이제 리듬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악보를 보면서 처음 노래 배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곡 같은 그런 곡들을 접하는 게 훨씬 더 배우기가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악보를 보고 이제 노래를 배우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악보를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악보 없이 다 외워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데 악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고개도 숙이게 되고 악보를 보느라고 뭔가 어쨌든 소리를 항상 기본적으로 소리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악보가 있음으로써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차단이 되는 악보를 이제 어느 정도 익히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거나 할 때는 다 외워서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악보 보시는 거를 너무 이제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 가사만 보시다가 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시든지 아니면은 음원을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외워서 부르면 됩니다.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도 악보를 보지 못하는 가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음원이라든지 그런 음원들을 듣고 가사를 보면서 자기 노래를 연습하고 익히는 그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못 본다고 노래 배우는 걸 갖다가 노래 부르는 걸 꺼려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 부르실 때는 반드시 저한테 배운 발성법과 호흡법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가면서 부르셔야 되고요. 노래를 부를 때는 발성과 호흡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보를 보고 노래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성하고 호흡 이런 것들은 습관처럼 되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음악적인 표현이라든지 가사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